풍요롭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위한 시간입니다. 100세 톡톡. 와. 이제 됐어요? 이 정도 리액션이면 되는데. 국장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돈을 잘 굴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배워봤잖아요. 근데 참 쉽게 설명을 해주셔도 저는 아직까지 조금 나이에 있어서 거리감이 안 다가왔어요. 네, 드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면 좋죠? 사례를 가지고 네.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은 어떨까요? 실제 사례요? 도대체 어떤 분을 모셔야 하길래 이렇게 당당하게 또 말씀해 주시는지 저희가 바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KB국민은행 WM 스타 자문단의 곽재혁 수석 전문위원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좀 어렵네요. 예. 이제 아무래도 은행의 고객분들 중에서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니즈들이 있는 고객님들, 컨설팅에 대한 네. 그런 분들 중에서 제가 맡은 부분들은 은퇴노 설계 그리고 이제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관리 요 두 부분들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실제 네, 네. 상담을 하신다는 거죠? 예, 시제 상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지 않아도 그 고령자분들의 은퇴 노후 재무 관련된 니즈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슈 같은 게 좀 궁금하다고 제가 말씀을 네, 드려서 맞습니다. 오늘 네. 만나요. 어떤 시니어분들이 재무적으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네. 모셨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 뭔가요? 사실 특정하게 딱 찝기가 요즘 많이 뭐한 게요. 네. 확실히 1차 베이비 부모분들이 은퇴를 하신 2015년 이후부터는 상당히 그 니즈들이 너무나도 복잡다양하고 그래요? 뭘로 하나 네. 딱 짚을 수가 없는 정도로 상당히 다양해졌어요. 한번 이유를 살펴보면은 그만큼 이제 국민들의 자산들이 또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산들이 많아지면 고민이 많잖아요. 그렇죠. 천석구는 천가지 고민, 만석구는 만가지 고민 뭐 이러듯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같은 경우는 네네. 이게 사회가 워낙 양극화되다 보니까 네. 지금은 좀 자산의 어떤 그 규모별로 좀 이렇게 유형화, 좀 계층화되는 부분들도 솔직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컨설팅 하시기도 조금 이제 복잡해지시겠네요. 그러겠네요. 그러면은. 예, 이전보다 솔직히 공부할 게 훨씬 더 많아졌고요. 아, 네. 예,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네. 그 재무 니즈를 한번 유형별로 제가 4가지 정도 아, 정리를 네. 해봤어요. 안 네. 그래도. 네. 예. 첫 번째로는 이제 공적연금을 또 수령한다든지 네. 또 사적연금을 수령하는 게 아무래도 제일 큰 고민일 텐데 연금. 예, 이거와 관련돼서 좀 고민들이라든지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좀 생각보다 좀 많아지신 것 같아요, 최근에. 물론 최적 수령을 하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 공적연금 같은 경우는 좀 이런 부분들은 난 부당하다. 좀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내가 플랜을 짜야 되지? 이제 이런 접근에 대한 고민들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연금 수입의 반대의 개념에서 이제 나가는 비용도 있지 않습니까? 건강보험료니 보유세니 또 상속증여세니 네. 이런 세금들을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좀 아낄 수 있을까? 이게 돈이 잘 벌릴 때는 상관이 없는데 아무래도 은퇴자분들이 소득이 많이 줄거나 없어지는 그러니까요. 상황이니까 멈추잖아요. 그렇죠. 네. 이걸 어떻게 지금 관리할 건가? 이게 또 두 번째고요. 또 하나는 어쨌거나 사적연금 내가 이제 굴리고 통제할 수 있는 공적연금은 통제할 수 없지만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사적연금들은 과연 어떻게 굴려야만 좀 수익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요즘 아무래도 초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들도 이제 상당히 많이 더 늘어나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전엔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워낙 금리가 낮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뭐 속이 애찍게 굴리는 네. 예, 그런 부분들 고민을 네, 많이 하신 네.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자녀분들에 대한 독립 지원. 예, 이런 부분들도 점점 보면은 은퇴자분들의 그 독립 지원에 대한 압박감이나 강도가 우리나라만 좀 유달리 좀 강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특히 이 부분들이 좀 우선시되는 경향들이 더 자녀의 재정적 독립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좀 더 넘어가면 이제 뭐 부의 이전까지도 물론 요건 이제 좀 그 자산가분들에 네. 해당되는 네, 얘기 합니다만은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분류하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좀 제일 이슈가 많이 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번에 대한 부분들. 연금? 공적연금, 사적연금 수령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제 약간의 불만들. 그럼 그 부분부터 그래, 풀어가 볼까요? 그럴까요? 네. 네. 연금이 사실은 노후의 버팀목인데. 맞습니다. 튼튼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고민들이 있었습니까? 공적연금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깎일 수 있다. 왜냐하면 공적연금도 분명히 내가 부담금을 납부해서 받는 돈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특정한 경우에 깎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이제 은퇴 후에 내가 뭐 근로사업을 하거나 또는 아니면은 뭐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소득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그것들 때문에 내가 특정 수급 연령대부터 받아야 되는 국민연금, 공적연금들이 내가 다른 소득 때문에 깎여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최대 2분의 1까지 깎일 수가 있고요. 예. 너무 큰데요? 예, 예, 크죠. 예. 150만 원 원래 받기로 나는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뭐 이제 오피스텔 뭐 매체 가지고 그다음 또 뭐 잠깐 저 친구네 회사에서 이전보다 훨씬 적은 연봉에서 그냥 이렇게 용돈벌이 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150만 원 받기로 한 연금이 뭐 70만 원씩 깎인다 그러면 아니 이제 좀 왜냐면 황당할 수 있죠. 임대사업은 내가 내 돈 내산인 거고 네, 네, 또 맞습니다. 연금도 내 돈 내산인데 왜 내가 이거 두 개를 한다고 해서 이걸 못 받지? 약간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불만을 가지시는 고령자분들이 거의 빙의가 돼서 하시는 말씀에 예, 전형적인 화가 날 뻔했어요. 네. 예, 몰입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은 뭐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공무원연금과 상연금은 네. 연금 지급의 일부 정지라고 합니다. 정지라는 표현을 써요. 내가 근로소득이나 네. 사업소득이 있을 때 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의 기본 공제들을 뺀 세법상 그 근로소득 금액, 사업소득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서 통상 그 국민연금은 가입자들의 평균 소득 월액이라고 좀 복잡합니다만은 이제 A값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게 이제 253만 원 정도 하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그다음 공무원 연금, 상연금 같은 경우는 공무원 평균 연금 월액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한 24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네. 내가 영유하고 있는 사업소득이나 그다음 그 급여소득에서 일정 기본 공제를 빼고 난 이 금액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금액을 각각 넘게 되면은 네. 그다음부터 감액이 시작되는 거예요. 감액이 시작되는데 253, 240.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최대는 이제 2분의 1까지도 감액은 가능하고요.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내가 연금을 수령한 이후에 이제 5년까지만 감액이 되기 때문에 뭐 아니면은 내가 그 연금 수령 시기를 좀 뒤로 미루는 연기연금을 신청하다든지 해서 그렇죠. 조금 피할 수가 있는데 네네. 공무원연금과 연금이나. 상연금은 이거는 법문에 나와 있습니다. 소득 발생하는 부분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무조건 뗍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독하네요. 그죠. 공직자분들은 이제 더욱더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그런 예. 부분들이. 아하. 아니 그럼 어떻게 뭐 방법이 없나요? 그런 돈을 안 분들은? 벌면 되네. 추가적으로. 사실 그게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예, 맞고요. 예, 예. 이제 또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 쓰는 방법들이 사실 사전에 재산에 그러니까 소득이 발생한 재산을 좀 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임대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가 6억까지는 되거든요. 아. 이런 부분을 통해서 미리 좀 사전에 분산하든지 배우자로 증여를 해놓은. 맞습니다.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사전에 미리 좀 조율이 되면은 그래도 데미지가 덜한데 이제 그런 네. 것들이 사전에 준비 안 됐을 때 이제 갑자기 딱 그런 일이 닥치면은 네. 상당히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굉장히 있겠죠. 당황스럽죠. 네. 그럼 닥치고 나면은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구제 방법이? 사실 그때는 이게 늦었어요. 맞습니다. 그럼 그래서, 그 전에 지금 찾아가서 한 번 더 뵙는 게 현명하겠네요. 그래서 사실 저희 같은 일을 하는 컨설턴트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은퇴 설계는 네. 미리 하는 거다. 당장 하자. 그리고 뭐 2년에 한 번씩 또는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듯이 주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왜? 네. 세상이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는데 3, 40년 내에 노후가 어떻게 바뀔지를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매번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게 제가 보통 많이 드린 말씀이고요. 제가 두 가지를 좀 나눠서 한번 다시 설명드리면은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그나마 5년까지만 감액이 되고 그 감액의 폭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네. 상대적으로 공무원연금이 좀 큰 편이고요. 그나마 국민연금 가입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부담은 덜한 게 제가 한번 계산해봤어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내가 연금 받는 시기에 월 급여 기준으로 한 350 정도, 그러니까 한 4,200이 넘어가는 수준까지는 이제 감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넘어가면 감액이 되는데 뭐 내가 임원으로 퇴직을 했다든지 이제 이런 분들은 당연히 그런 리스크들이 뭐 크겠죠. 네, 그러겠네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평범한 은퇴자분들이 이후에 인생 재임하게해서 급여 생활을 한다고 해서 사실 350을 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뭐 또 생각해 보면 네. 그래서 그것도 공무원연금이냐 그 국민연금이냐 또 예상되는 이제 소득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네. 처방도 그러니까 솔루션도 이제 각각 좀 달리 나갈 수밖에 없는 그렇겠네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연금에 대해서 어떤 이슈들이 있고 네. 어떤 노이즈를 좀 해결할 수 있냐, 결국에 답은 이제 좀 미리 찾자가 네. 될 것 같고요. 근데 요즘에 또 세간에서 핫한 게 기초연금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이슈가 되는 거죠? 어떤 부분이? 이제 요새 유튜브에 보면 상당히 좀 뜨거워요. 갑론을박도 심하고 네. 이제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있는데 또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은 네.
1955년생이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베이비 부모의 최고 마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고 그렇죠. 마청. 55년부터 63년을 1차 그렇죠. 베이비 부모라고 하잖아요. 그 1차 베이비 부모의 최고 마청인 1955년생들이 올해부터 만 65세가 이제 되는 시점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기초연금 수급자로 대거 들어오세요. 제가 볼 때 이슈가 많이 되는 이유는 확실히 그 수급 대상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초연금과 개인 국민연금을 조금 그 차이를 국민연금은 이제 내가 실제로 받는 연금의 재원은 내가 과거에 납부했던 그 납부한 보험료고요. 기초연금은 그에 반해서 그냥 세금이에요. 그냥 사회보장 제도죠. 그러니까 이제 결이 좀 틀립니다. 그럼 납부를 안 해도 받을 수 있는 연금인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연금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보통 10년 이상이라고 10년 얘기를 하거든요. 네. 최소 납입 기간이. 네. 그런 그 기본 요건을 충족했을 때 납부금에 비례해서 이미 정해진 요율표에서 받는 게 국민연금이라면은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소득을 이제 환산을 합니다. 그걸 소득 인정액 환산이라고 하는데 그 환산한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에서 세워놓은 기준 금액이 있어요. 그걸 보통 이제 선정 기준액이라고 합니다. 네. 참고로 이제 2021년 올해 기준으로는 1인 가구 169만 원, 169만 원. 예, 환산한 그래요? 금액이. 예. 네. 이제 2인 가구 같은 경우는 270만 원 정도, 네. 그 수준 정도 보시면 되는데 요거보다 낮은 분들이 일단 받으실 수 있다라고 대상이 보시면 되는 거네. 예. 기초 노령연금 그렇죠. 대상이 된다.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어찌됐거나 국민연금 내가 낸 돈을 갖다가 근거로 받는 거고 기초연금은 사회보장제도다라고 아,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조금 그 재산이나 소득 기준이 조금은 낮으신 분들, 우리가 하위 70%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네. 네. 그분들이 받으시는 구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거는 1차 조건이고 네. 그래서 보통 그 3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이제 선정 기준액과 그 소득 인정액을 비교해서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에 또 하나의 허들이 있습니다. 2차 조건의 허들이 있는데 네. 뭐냐면은 국민연금이 45만 원이 넘지 않을 때는 내가 기초연금도 30만 원까지 최대 중복 적용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총 75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 45만 원이라는 게 좀 포인트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네. 정해 보셨어요. 45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그다음부터 실제로 내가 30만 원을 다 받는 요건이 충족되는 사람도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조건에서 감액이 돼요. 최대 2분의 1까지. 2분의 1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과거에 그 국민연금공단이나 이제 여기서 계속 그 주장했던 부분들이 추납이라든지 임의가입에 대한 부분들 많이 좀 강조드렸어요. 네, 저는 그렇죠. 사실 그 임의가입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임의가입을 현재 같은 경우는 월 보험료를 9만 원 내면은 이제 제일 내가 낮은 게 9만 원이에요. 맞습니다. 네. 10년 동안 9만 원을 내면은 평생 18만 원 정도를 매월 18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상당히 파워풀한 제도고 좋은 제도라서 네, 네. 이제 그분들이 수용을 한 거죠. 좋네 하고 이제 없는 살림에 그 돈을 이제 계속 불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받던 국민연금 조금에 그 뭐 18만 원 또 아니면 뭐 30몇만 원 이게 플러스가 되다 보니까 45만 원을 넘어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불만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그 좋다고 해서 내가 임의가입 또 추후납부를 통해서 연금을 더 받으라고 이걸 넣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초연금이 감액이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남기고 뒤로 이제 오히려 손해 보는 격 아니냐라고 지금 엄청나게 불만들을 많이 쏟아내고 계세요. 근데 뭐 이미 그렇게 납부를 하시고 예. 45만 원이 넘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예. 사실 이 기초연금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연금도 납부금을 기본으로 한다고는 하지만은 실제 그 납부액과 보험금의 비례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사회보장 제도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소득 재분배 기능이 맞습니다. 있다는 거죠. 예. 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현상들이 좀 일어나는 것들은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고민이 되시는 부분들 뭔지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랩업을 하면서 그에 대한 방안을 조금 또 그럼 다음 이 시간에 저희가 또 새로 사례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건강을 위해서 검진만 할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미리미리 네. 이 자산에 대한 검진도 주기적으로 좀 받아야 되겠다. 맞아요. 이런 생각을 예. 저희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백세 톡톡